자, 이번에는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한번 볼 텐데요. 계약 해지에서도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를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인정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이 되겠죠.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를 을이라고 그러고 원고를 갑이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게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임차를 한 거죠. 근데 갑이 임차를 한 이유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임차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후에 갑이 이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 토지에다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쓸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였고,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니까 갑이 을에게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갑의 이런 청구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원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계약 후에 어떤 그 계약을 유지하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은 준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 준수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정 변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대부분은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대법원 이 판례, 이건 계속 선고됐던 법리인데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사례를 보는 게 낫겠죠. 자, 먼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입니다.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이 되되 그냥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현저히. 다음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자, 당사자가 이 성립 당시에 후에 예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계약 성립했을, 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도장을 찍을 때, 그럴 때 이런 사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중간적 요건이죠.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리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된다면 예외로서, 무슨 예외인가요? 바로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임대를 놓은 거죠. 임차 보증금 1억으로 하고 2016년 2월 17일 날 연 차임을 3천만 원을 하고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가량이 지났죠. 2017년 2월 17일 날 원고 갑이 을에게 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판단이 이것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적법하게 해지가 되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갑이 어떻게 했냐면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하였던 겁니다.
그럼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려면 좀 전에 봤던 그 법리에 해당돼야 되고 그런 사정들이 있어야 돼요. 토지에다가 견본 주택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만 외워가지고 그러면 견본 주택을 건축하려다가 몰랐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해줘야지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좀 봄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인정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갑이라는 임차인이 이 토지를 임차할 때 견본주택,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특약으로 돼 있었어요. 특약으로. 근데 특약으로 됐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있다면 과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임차를 하는데 건축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를 사유를 썼다면 이거는 좀 명확하죠. 그런 해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해지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특약사항으로만 있었다는 거죠. 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견본주택. 그런데 이 계약의 이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견본주택을 만약에 건축을 못한다면 이 토지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보면은 임차인 사정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건 너의 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임차인 사정을 다 고려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정이 또 인정이 됐어요. 뭐냐면 이 임대인 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요. 뭐냐면 요 땡땡 마을, 이 마을의 지주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다는 거죠. 임대인이. 그리고 그래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 따라서 만약에 견본주택을 원고가 건축할 수 없다면 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원고 입장에서 이 사정을 임대인 입장에서 추진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고려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차적으로 이제 원고가 결국에는 이 용인시에서 있었던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4월 21일자로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이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 통보를 받았고 2016년 8월 8일 날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또 반려 통보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피고도 원고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무렵에 피고도 이제 그런 사정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임차를 만약에 주고 그럼 나몰라라 할 수가 있나요? 나몰라라? 무조건 임차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죠.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임대 목적물이죠. 이걸 사용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목적물을 그런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차인이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서 임차인 이 토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단 점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토지 위에다가 세시 제조를 위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였고 뭐 각종 자재 이런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죠. 당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무단점유니까. 그러면은 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소송으로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임대인이 이것을 방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은 이 토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견본주택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또 반려 통보를 받고, 이 사업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도 반려 통보를 받고,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를 하면서, 그리고 임대인은 이런 추진위원으로서 임차인의 이런 목적을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정도의 사정이 이르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견본주택 건축은 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고, 아까 이 판례 그 법리 처음에 봤던 법리 있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요건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원고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원고 이제 임차인이, 그리고 임대인은 이 토지를 원고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은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계약을 체결하면은 유지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막 계속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불균형이 아주 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하는 사정 변경이라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지만, 해지 사유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정 변경에 따라서 해지한다는 이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대인 입장일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 입장이라면 이런 어떤 이런 계약이 너무 불균형적이고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이런 사정을 임대인도 알고 있었고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런 것이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가서 패소를 받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대법원에는 2020년 12월 10일 날 나온 건데, 이 사건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사건이죠. 2016년 2월 17일 날 개각을 해서 해지 통보는 17년 2월 달에 해지 통보한 사건이 몇 년을 끌은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유가 중요하다면, 견본주택이 건축한다 이러면은, 이런 나중에 이걸 못하게 된다면 건축을 못하게 된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게 좋겠죠. 계약서에. 그렇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약간 해석상으로도 좀 이렇게 미비했던 것들도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